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S&P 500 지수는 0.16%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7%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기업 실적 개선과 은행주 반등세 힘입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또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 정책에 우려를 표시한 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0.98%, 프랑스가 0.99%, 독일은 0.35% 상승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4월부터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금지됩니다. 12일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시작될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호실적에 다우지수는 14,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 또한 오르면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자, 어제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자 그대로 유입되면서 낙폭은 예상보다 적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시장 전망해보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다시금 14,000선을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의 관심이 모두 오바마 입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바마의 일단 국정연설에 어느 정도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어제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줄 때는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미국 증시는 위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같이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신다면요.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나는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더 파악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뉴스로는 어느 정도의 관망세가 지속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평소 때보다는 거래량이 느는 모습이 우리가 좀 더 상방적으로 탄력 자체가 붙어 있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매도 세력보다는 매수 세력이 우세한 그런 미국 증시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기술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낙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은 88을 기록을 했지만 이번 달에는 88.9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89.5는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디지만 회복되는 모습이 긍정적인 자료로 발표가 좀 됐고요. 그리고 1월에 미국 정부의 재정 흑자 자체도 기록을 하면서 작년 9월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쪽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면 최근 북동부 지역에 1m 가까운 눈이 내렸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곡물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북동부 지역에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네. 부분과는 또 다르게 지금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상당히 규모 땅덩어리 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지만 이 지역에서는 경작을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시 지역이 많이 밀접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날씨가 호전되면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대두 곡물 가격 자체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된다면 일단 북동부 지역의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남미 쪽에서는 날씨가 계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주요 곡물이 어느 정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뭄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약화된 상태에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가격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지금 하향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한번 옥수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신다면요. 일단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산량 자체가 지금 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농무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생산량이 올해 24%가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소맥이라든지 대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네. 곡물 같은 경우에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법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우리나라의 기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본다면 가공식품 쪽에 우리가 한번 더 눈을 돌리셔야겠죠. 그만큼 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CJ 제일제당 같이 가공식품을 주로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폭설에도 불구하고 주요 곡물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한솔 CSN이라는 종목군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합 물류에 대한 한솔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택배비 인상건인데요. 그런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가 또한 다시 한 번 더 큰 탄력성을 보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지 않나. 그렇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드린다면요. 일단 상당한 급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뭐 하단에 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4,500원까지죠. 4,500원까지 쉽게 올라오는 지점까지 올라왔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지금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바로 삼성과의 어느 정도 제휴를 통해서 물류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거품이 빠진 상태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바로 택배비 인상건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기대감이 녹아있는 그런 한솔 CSN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주가 자체가 하방 자체에서 지금 쌍바닥권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이 쌍바닥권에서의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바로 우리가 연기금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매수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주가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겠죠. 그만큼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한번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매수가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58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는 4,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3,300원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절선으로 잡으면서 하단에 만약에 이평선이 올라오는 부분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좀 탁월할 것 같습니다.
네, 택배비 인상 기대감으로 주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셨죠. 한솔 CSN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로 종목 AS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봐 드릴 종목은 KCS, 바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좋고 또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KCS 같은 경우에 8일 날 주가가 장마감에 급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스 출발을 하면서 그 출발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장중에 잠깐 주가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종가는 거의 고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약 4%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진행 자체가 좀 더 기대가 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목표가에 도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내세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관련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약세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나 정책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 좀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 4,650원에서 4,700원 정도에서 저항이 한 번 있고요. 네. 그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진입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손절 기준선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대로 보유 전략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CS 보유하신 분들 손절가 잘 지켜주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눈여겨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M&A 관련주인데요. 이 M&A 관련주들은 사실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중심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종목군에서는 STX 페노션 같은 종목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시 M&A 대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로 가다 보니까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활발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금호종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가가 약간 내리막을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금융의 인수가 되면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종목들도 M&A 관련성을 내세우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M&A 관련주들이 계속 붐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후발 종목들이 나올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M&A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좋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M&A 관련주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가짜 같은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M&A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급등세를 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급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신중한 선별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피인수 대상이 아니라 인수를 한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KG 모빌리언스의 주가는 15,000원까지 갔다가 웅진 계열사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인수 대상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막상 인수를 한 모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여기도 M&A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M&A 관련주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인 경우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네. 또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이 M&A 관련주에 대한 대응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M&A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그 가운데 있는 종목이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말씀드릴 종목은 네. M&A 관련주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M&A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좋은 타이밍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솔 PN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적자 상태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이고 네. 한솔 계열사입니다만은 상황이 좀 어려웠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4분기까지의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요. 3거래일 주가가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시장이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굉장히 밋밋하고 시장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강한 그런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종목에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북한 핵실험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변화가 안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거의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수익을 좀 내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매수가 좀 활발해지는 종목들만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나마 그것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셨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장중 눌림목이라든지 이럴 때 공략을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솔 PNS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수급이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당분간 좀 더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장중에 눌림목을 준다든지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150원에서 1,220원 정도 사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70원 고점 찍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1,350원에서 1,4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5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솔 PSN 살펴봐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북한 핵 실험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청송총론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물론 북한발 리스크가 등장하긴 했지만 시장 결국 1960선 넘지 못하고 한 5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1선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좀 조정을 받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60일 오늘 뭐 주식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이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 자체가 참 돈 먹으려고 하는 장에 돈을 먹지 못하니까 더욱더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장에 가장 이제 근원되는 가장 중심되는 이제 이동평균이 이제
그 중심이 1950포인트입니다. 1950포인트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가장 이제 주가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의 이제 중간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1950포인트 이제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따라서 주식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분법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가가 이제 1950포인트에서는 주가의 상승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 이제 이 50포인트 아래쪽에는 하락 이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1945포인트 이제 해고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던 1960포인트에서 또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또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1평에서 또 이제 저항이 이제 그 61평 자리가 오늘 하필이면 또 21평이 데드크로스나는 자리라서 1960포인트에서 저항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301평의 지지는 있지만 이제 61평이 강력한 이제 저항 이 부분인데 지금 그 61평보다 사실 121평의 이제 후방이죠. 이 121평의 매물대에서 과거 121평의 캔들 차트가 계속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서히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지지로 작용하는데 그 지지 자리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방 가더라도 다시 이제 금방금방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301평과 61평에서 이제 샌드위치 모양으로 계속하는데 제가 볼 때 계속 샌드위치 모양이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BV 지표가 지금 그 상승 기미를 안 보여요. OBV 지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한 2,000 거래량 같으면은 주가 한번 반등할 타임인데 지금 1,000 거래량이 완전 죽은 상태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그 OBV가 반등하지 못하거든요. OBV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 거래량이 살지 못하니까 장 자체가 주가가 뜨더라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동반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의 이제 이 하락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은 뭐 계속 좀 약한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주가에 이제 하방에 굉장히 지지를 보이는데 이제 기관들이 선물을 1조 5천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총력전인데요. 어제 글로벌 증시가 다 떴거든요. 그죠? 일본 증시가 어제 1.9%까지 상승하고 상해 증시가 0.5%까지 뜨는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플러스에서 그것도 마이너스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관이 이제 어제 이제 연기금이 이제 증권 시장에 그 사이 개입하고 있다.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나왔죠. 예, 공식적으로 이제 연기금이 나오는데 지금 고객연탁금 10중요 5천 제가 이제 고객연탁금 18조 대 미국금 5대인데 실질 고객연탁금 한 15조 이하일 거다 했는데 역시나 이제 15조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고객연탁금이 적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제 슬럼화 된다. 그 고객연탁금이 적은 가운데서 삼성전자 대형주만 지금 뜨고 있으니까 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시인용은 3조 7천억, 최저 3조 5천억까지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뭡니까? 신용 없는 종목을 봐야 된다. 신용 없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용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원화도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쨌든 선물에서 사생 결단식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의 지금 자리에 보면 선물도 지금 무게 중심 자체가 굉장히 선행 스펜트입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이 1950포인트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죠. 선물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258입니다. 258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거든요. 258 위쪽으로 가야만이 일단 안정적인 콜 포지션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258에서 계속 저항받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8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상세하게 정확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위쪽에 이제 개인들이 물린 게
지금 60% 정도 됩니다. 60%고 이제 기관들이 한 40%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들 팔기에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팔기에는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욕심이 끝이었거든요. 기관들도 이제 연기금도 요즘 개입하더라도 자기들 득되는 종목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이제 뭐 크게 상승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이 상승해봐야 제가 볼 때는 막 261.5 한 5 정도까지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개인들은 계속 크게 물려서 계속 조금 소실을 많이 보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계속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이제 이전 투구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트렌드를 왔습니다만 그 상승 트렌드 모양이 구름 가까이죠. 구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서양식 그 차트들은 상한배 우리가 동양식은 아니거든요. 상승과 하락과 횡보 구간, 상승하더라도 횡보 구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부터는 주가 상승하면 구름대죠. 서양 10배 원에서 저항을 받을 걸 제가 150만 원입니다. 이 자리가 저항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볼 때는 오늘부터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모양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미 여러분 보다시피 한 열흘 정도의 이제 이 구름대 박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삼성전자의 구름대 박스란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름대 박스. 주식은 조금 더 나쁩니다.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미 이제 양지 그늘 음지 이렇게 되는데 음지 쪽으로 가려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 또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도전 자체가 가더라도 이제 뭐 그늘이지 양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의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컨트롤 리스크죠.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12조 이미 8조 정도 매도 쳤습니다. 근데 이 통계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움증권도 조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매도 나옵니다. 기관들의 매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매도 나올 때부터 20조 채우고 그 이후에 나올 때보다 10조 이하까지는 여러분 주식 힘없습니다. 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쉬어가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고요. 자, 요즘 피복 강좌를 저녁에 화수일 저녁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복 강좌를 듣고 싶은 분들은 꼭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주가에 이제 반등이 조금 많이 나오면 1900 한 55포인트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 같아요. 상승한 후에 주가적으로 이제 되는데 제가 볼 땐 195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니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물론 뭐 1965포인트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0포인트는 안 먹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95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의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2가 앞으로 한 3일 정도 반등합니다. 3일 정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는데요. 3일 사이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주식은 굉장히 조금 많이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20일 이후부터 선행 스팬2에 급격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먹을 게 없는 장이고요. MACD가 지금 곧 골드 날려고 하지만 그 골드 자리가 영선 아래서 골드입니다. 영선 아래 골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이제 오실레이터 자체가 일단 양선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실레이터가 음선이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가가 떨어졌지만 1940포인트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참 몰랐습니다. 영선까지 와야 되거든요. MACD가 영선까지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푹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또 쉬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쉬어라는 것은 여러분을 생각해 그렇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 푹 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10포인트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N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 오늘의 최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 HCN입니다. 방송 미디어 관련 업체로서 인터넷 광고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종합유선 방송 사업에서 국내 4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는 업체입니다. 총 8개의 사업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방송 수익, 인터넷 수익 등 4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사업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한 달 동안 기간 매수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표를 먼저 띄웠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한 달 내내 기간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장기 횡보 후 상승 추세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잔고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100원에서 5,500원 사이 2번 이상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참고로 어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방송 관련주인 YTN, 현대 HCN은 상승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TV를 많이 본다는 뜻이겠죠.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현대 HCN 대응 전략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AS도 받아보겠습니다. 모나미라고요? 네네. 오늘의 AS 종목은 모나미입니다. 사무실 필기구 모나미와 펜시문구 에버그린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계 1인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다가오는 신학기 학생들 문구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단타 종목 모나리자를 설명드리면서 모나미를 일단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 11% 이상 수익이 났고요. 2주 전 추천가에 대비 모두 약 장중 13% 이상의 수익은 난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은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길만이 곧 수익이자 시장의 고수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장중 종합지수와 종목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 해마다 우리 개인들이 입는 손실은 수십조 원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평화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북한과 부드럽게 좋게 잘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로 주식시장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모나미 종목이 상승 시 모두 매도하시고요. 현금화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발 핵실험 리스크도 일단 진행 중이고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 개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빚을 지고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 세상 경기 상황이나 주식시장이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는 길은 약 50% 이상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50%로 좋은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이 났을 시 파는 길만이 곧 생존의 길이자 수익을 내는 길입니다. 절대로 큰 이상이나 상상, 대박 등은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강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나 주식이나 눈먼 돈 없고요. 공짜 돈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욕심을 줄이고 잘 대처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법도 종목도 시장도 다 좋지만 안정적인 투자 마인드와 수익이 났을 시는 이유 불문하고 매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5% 수익이든 10% 수익이든 먼저 팔고 현금 챙기는 분이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N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캠트로닉스. 삼성전자 태블릿 PC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신사업 EMC 소재 중장기 성장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2013년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신모델의 출시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길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멜파스. 1분기 중 신규 모델을 추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터치스크린 모듈 출하량은 4분기 대비 30% 늘어난 510만 대, 전체 매출은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4,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M. 올해에도 주요 아티스트의 활발한 활동 예상되고 음원 가격 인상과 SM, CNC와의 시너지 등 장기적인 그림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6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포스코 ICT. 2012년 개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2013년 철강 부분의 지속 성장 및 대외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1,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G7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일본의 엔화 약세 유도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1월 재정 수지가 28.8억 달러로 흑자 기록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탈리아는 12개월 만기 국채 1.094%에 발행을 하면서 소폭 발행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또한 단기 국채를 56억 유로 발행하면서 조달 금리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전일 유럽 증시는 바클레이즈의 대규모 감원 계획에 은행주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미국 주요 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연설을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기업 실적 호조 소식에 힘입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 마감 가운데 금융 및 통신 업종이 상대적 선전했고요. 애플이 2%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부진하면서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옵션 만기와 한은 금통위 그리고 BOJ 금정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장 하락의 요인이 감소되고 있고 엔화가 93엔대로 하락하는 등 영향으로 반등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일부 조금 낮춰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장중 오전 11시쯤에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첫 국정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 예산 자동 감축 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구간 즉 PBR 한 배에 대한 견조한 하단 지지 기대감 및 외국인 수급 개선을 염두에 두고 업종 대연주 저가 분할 매수 및 모바일 밸류 체인 등 중소형주 단기 매매 대응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견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캠트로닉스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주력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2013년 태블릿 PC 출하량이 약 4천만 대 수준으로 전년비 233%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는 약 90% 수준인 고객사 내 핸드셋용 LCD 비중을 유지하고 2013년에는 태블릿 PC용 TG 점유율 상승을 통해서 현재 약 20% 수준인 태블릿 PC 점유율을 40%까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띵글라스 캐파를 월 30만 장에 추가로 2개 라인을 증설을 통하여서 계획 중에 있고요. 2013년 7월 가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띵글라스 매출은 530억 원 정도로 전년비 39.5%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EMC 소재 사업의 중장기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자파 차단과 오작동을 방지해주는 전자파 차폐 흡수체는 초도 매출을 이미 시연을 했고요. 응용 제품인 RFID용 흡수체 및 무선 충전기 소재도 현재 활발한 영업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FPCB용 노이즈 억제 흡수체의 경우에 1분기에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3년 EMC 소재 사업 매출 계획은 100억 원 수준에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행사 BW 17만 9,114주 정도를 감안한 현재 주가는 2013년 PE가 7.3배 수준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2월 13일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를 보니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양승모 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어제 북한 리스크에도 시장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포인트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이슈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오늘 중국 증시와 또 대만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는 춘절 연휴로 일단 휴장이 진행된다는 점 오늘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오늘부터 이제 주요 인선에 대한 2차 발표를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인수위 측 이제 대변인 2차 인선 발표에 이제 포함될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수석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뭐 경제민주화 관련주도 뭐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또 새로운 신규 상장주가 오늘 또 상장을 합니다. GD라는 종목인데요. 디스플레이 패널 시각 전문 업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그 신규 상장으로 이제 오늘 이제 나타날 텐데, 이제 뭐 모바일 기기랑 뭐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외면유를 깎아서 얇게 가공하는 이런 시각 사업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확정 공모가가 이제 18,000원이라고 일단은 나왔으니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기업들이 실적 발표 여전히 계속됩니다. 안랩, 그리고 GKL, 그리고 게임빌, 오늘 이제 또 SFA,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하고요.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한다는 점, 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쪽에 나타나고 있는 뭐 경제지표 발표 지표 뭐 1월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 그리고 뭐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나타난다는 점 요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또 일본에서는 일본은행 이제 통화 정책 회의가 일단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인 그 이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 등락률 한 1947포인트 기준으로 계속 좀 횡보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딱 보았을 때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아들이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김정은 체제 이제 출범한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의 복원을 이제 기대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이제 북한은 이제 3차 핵실험을 좀 강행을 했었는데요. 북한 도발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생각 이상 외로 또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코스피 하락폭도 뭐 거의 약보합 수준에 그쳤고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도 크게 하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에서 북한발 이슈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는 두려운 악재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굳어지고 있고요. 이제 앞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1차 핵실험 그리고 2차 핵실험 때와는 파급력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아마 학습 효과의 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예고된 악재는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한 요인 중에 하나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을 놓고 보았을 때 수급이 좀 충분치 않은데 심리마저 좀 불편한 그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호재마저도 악재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력이 좀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또 뭐 뚜렷한 수급 주체 그리고 뭐 주도주마저도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 에너지가 좀 취약해지는 그 상태라는 점도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수급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개인들은 좀 관망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고요. 외국인들은 1255억 정도를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줬고 반면 외국인 투자들은 좀 150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지정학적 위험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들이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나라 이제 주식들을 샀다는 점에서는 이번 이슈가 결국에는 주식을 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에 들어오면서 이제 금통의 금리 결정까지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북한발 핵실험은 어차피 터져야 될 거였다라면은 빨리 터지고 매를 먼저 맞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과 또 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이 압박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뭐 부진한 장세 혹은 횡보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이 구간대에서 오히려 환율을 좀 안정을 좀 도모시키는 그런 장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1935포인트 오늘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단 밴드 1985포인트 이야기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죠. 1960포인트가 시장의 중심값이다. 이 1960포인트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제 만일하나 1960포인트를 상회에서 시초가를 출발했을 경우에는 전략 후강이다. 혹은 하회에서 시초가를 출발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강 후약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어제 하회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이제 시초가가 이제 강한 모습이었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또 약세를 또 이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자리에서는 좀 주 후반부로 갈수록 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이런 국면 속에 지금 시장은 좀 놓여질 것이고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내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연장성산으로 우리가 걸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그 옵션 만기일과 금통의 금리 결정이 이번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변수 속에서 환율과 또 금통의 금리 결정에 따른 뭐 증권주, 건설주, 금융섹터 혹은 경기방어주인 뭐 통신주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시장이 포함돼서 같이 놓고 본다면은 현재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 전기전자 업종을 사주는 업체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 또 지금 시장이 기존 주도주였던 뭐 운수 장비 업종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새로운 지수에 가장 민접한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여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935포인트 이하 구간은 투매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의 자리다라고 보시면서 오늘 시장도 이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옵션 만기와 금통일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